전 남편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던 고유정이 의붓아들 살해 사건과 병합된 뒤에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병합된 그 의붓아들 살해 사건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 의붓아들이 지난 3월 2일 새벽에 숨진 채로 발견이 됐었고요. 경찰 수사가 다소 지지부진하던 상태에서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죠. 현 남편이 이와 관련해서 의붓아들 살인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고소를 냈고요. 네.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은 경찰이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검찰이 최근 의붓아들 살인 사건으로 추가로 기소를 하면서 전 남편 살인 사건에 병합 요청을 했고요. 지난 11월 19일 법원이 이 병합 요청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자, 어제 재판에서도 역시 고유정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요. 또 공소 제기 자체가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검찰이 현 남편이 의붓 아들만을 아끼는 데 대해서 적개심을 느껴서 치밀하게 계획하에 범행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의붓 아들을 이제 살해했느냐라는 사건은 사실은 동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동기가 있어야 결국은 고의적인 살인이라는 게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계모이긴 하나 어쨌든 엄마인데 어떻게 아이가 자고 있는데 사망에 이르게 하느냐라는 게 고유정 측의 이제 입장인데요. 그러나 지금 검찰 측에서는 동기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의붓 아들만 남편이 예뻐하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은 적개심을 느껴서 살해하게 이르렀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고유정이 이 의붓 아들에 대해서도 아들처럼 생각하고 내 아이처럼 생각을 했노라고 만약에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지금 이 검찰 측에서 제기하는 사실은 범행 동기는 인정되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유정 측에서는 본인이 얼마나 이제 헌신적인 엄마였는지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사실은 이미 제출했던 내용 중에 보면 새벽 시간대에 아파트에 이제 아마도 SNS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다가 이제 아이들을 위한 행사를 이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글도 올렸었고요. 그런 종류의 이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애초에 이제 제시들을 많이 했었죠. 그런 것들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주 최근에 이제 아마도 어저께였던 것 같은데 검찰 측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건이 일어날 새벽 시간대에 이제 고유정이 엄마에게 보낸 무슨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주도에 계신 이제 본인의 친정 어머니 같은데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이 아들이 이제 남편의 아들이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보냈다는 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유정이 아이를 굉장히 위하는 척하는 엄마였긴 하나 막상 의붓아들에 대해서는 내 아이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증거 아니냐라는 걸 이제 검찰 측에서 제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의붓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우리 애기라고 표현을 하면서 친절하게 했지만 살해 이후에는 이 죽은 이후에는 우리 아이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막상 했던 문자에는 내 아이가 아니다 이렇게 된 표현이 거죠. 나왔던 것 같은데요. 자, 이 검찰은 일단 이게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그 현 남편 그러니까 의붓 아들의 아빠 친아빠는 원통하다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유정 측에서는 검찰이 상상과 추측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양측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사망시키고 나서 그 관련자들을 지웠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잔인하고 소름 끼치는 어떤 살인마임에는 확실할 거라 생각합니다. 특별한 증거도 없이 그냥 카톡 몇 개 갖고서 다 구성을 해가지고 범행을 하려다가 실패를 했다거나 이런 사실들을 공소장에 기재를 하셨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재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피해자 아버지의 인터뷰 내용을 잠시 들어봤는데요. 그 휴대전화에서 관련자의 이름을 지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아이와 관련돼 있는 친척들의 이름을 다 지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망한 아이의 이제 그 외할머니죠. 외할머니 그리고는 이제 외삼촌의 연락처를 지워버렸다는 겁니다. 사건이 있은 직후에. 그런데 사실은 그래야 되는 이유는 사실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이의 친모는 사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갓집도 친모가 없는 동안은 그렇게 주요한 인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재혼한 현재의 이제 아내라면 사실은 이 남편의 자식의 그야말로 친모는 이미 사망하고 없고 그 전 외가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경계심을 느껴야 될 이유가 사실 없는데 사건 직후에 그와 같은 행동을 대체 왜 했느냐 하는 것이 지금 검찰 측에서 이제 하는 예컨대 혐의점과 연관된 정황 증거들이다
있다 이렇게 제출을 한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사건을 지금 이제 피고인의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는 바는 뭐 결국은 검찰의 일종의 시나리오다 이런 얘기인데 직접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아닌 고유정 당사자가 전부 직접 증거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렇죠. 뭐 피 묻은 담요 이런 것들을 사실 다 치운 사람은 피고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증거가 전부 다 피고인에 의해서 사라졌으니까 당연히 정황 증거밖에는 없고 그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공소장이 제기된 그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 측에서 사실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조금 뭐 좀 적절한 방식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네. 자, 검찰이 제시한 정황 증거들이 어제 이제 법정에서도 몇 가지 제출이 됐었는데 이 사망한 아이의 친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처음 이 법정에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지금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병합돼서 진행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선고가 늦춰지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이 많았어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건이 병합되면 병합된 사건의 구속 기간 6개월을 만기까지 채운 상태에서 선고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전 남편 측이 선고를 이른 시간에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재판부가 병합을 받아들이면서 통상 2주에 한 번 진행하는 재판을 1주 내지 1.5주에 한 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첫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증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데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느낌은 듭니다. 그런데 법원의 정기 인사가 2월입니다. 정기 인사 전에 재판을 선고하려면 1월 중에는 판결 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 이 살인 사건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정황 증거만으로 다투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살인 사건을 입증할 만한 정황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고유정 측이 가만히 있지도 않거든요. 네. 적극적으로 반박을 할 텐데 이 반박에 대해서 검찰이 합리적으로 반박을 해내지 못하면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재판부가 전 남편 측의 양해를 구하고 정기 인사 후에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지금 나와 있는 정황 증거만으로는 확실하게 범행 혐의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판부가 좀 고심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재판이 좀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네.